삼권 구장 대륙의 꿈. 2022년 2월, 준혁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다.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 팀의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20%대로 떨어졌고, 농촌 인구 고령화로 농업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곳곳에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다. 정민아, 저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있는 공터들 보여? 네, 보입니다. 저곳들을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 연지가 궁금해했다. 어떤 용도로 말씀이신가요? 스마트팜이야. 최근 준혁은 농업기술 전문가들과 회의를 가졌다. AI 기술을 접목한 수직 농장 시스템을 아파트 단지 공터에 설치하는 겁니다. 아파트 높이만큼요? 맞습니다. 1층은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정원 공간으로 2층부터는 농산물과 수산물 재배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죠. 농업 전문가 김 박사가 관심을 보였다.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AI가 도와줄 거예요. 준혁이 자신 있게 말했다. 온도, 습도, 조명, 양분 공급. 모든 걸 AI가 실시간으로 최적화해서 관리합니다. 각 층마다 다른 작물을 재배하되 아파트 주민들의 소비 패턴까지 분석해서 수요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죠. 5월 첫 번째 시범 프로젝트가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되었다. 스마트팜 타워 1호점 가동 시작. 20층 높이의 수직 농장이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 우뚝 섰다. 1층은 정말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졌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들이 놓여 있고 작은 연못에는 금붕어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우와, 이게 정말 우리 아파트에? 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2층부터는 첨단 농업시설이 가동되었다. AI가 관리하는 LED 조명 아래서 상추, 토마토, 딸기 등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3층부터 5층까지는 수산물 양식장이 설치되었다. 각 층마다 다른 종류의 수산물들이 양식되고 있었다. 3층은 전복과 굴, 4층은 광어와 우럭, 5층은 연어와 송어입니다. 김 박사가 자세히 설명했다. 기후위기로 사라져가던 오징어와 명태도 인공해수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양식하고 있습니다. AI가 각 어종별 최적의 수온, 염도, 산소량을 실시간으로 조절해 주거든요. 6층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다. 여기는 전통 젓갈류 숙성실입니다. 멸치젓, 새우젓, 명란젓까지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모든 발효식품을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준혁이 설명했다. 퇴직하신 어르신들, 육아맘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AI가 모든 기술적 부분을 지원하니까 전문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식탁의 변화였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스마트팜에서 기른 광어 외에 직접 만든 명란젓으로 비빔밥 해먹을까? 좋아요. 아이들도 자기가 기른 토마토랑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 할 거예요.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던 오징어, 명태부터 전복, 광어, 연어까지. 이제 아파트 주민들은 예전에는 비싸서 자주 먹지 못하던 수산물들을 마음껏 요리해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8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사회학자 이 교수의 연구 보고서였다. 함께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나누고 아이들이 자연을 배우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이웃의 개념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달라졌다. 김할머니, 오늘 토마토 많이 따셨네요. 이거 좀 나눠드릴게요. 우리 손자가 정성껏 키운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어제 딸기를 많이 수확했는데 바꿔드릴까요?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물물 교환과 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졌다. 10월 경제적 성과도 놀라웠다. 한 개 아파트 단지에서 월 3천만 원의 농산물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주민 1가구당 월 15만 원의 부가 수입이 생겼어요. 더 중요한 건 식량 자급률이에요. 이 아파트 단지는 채소류 자급률 80%를 달성했습니다. 정민이가 흥미진진한 데이터들을 발표했다. 준혁은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확신이 서는군.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자. 목표는 어느 정도로 설정할까요? 향후 5년 내에 전국 아파트 단지의 50%의 스마트팜 타워를 설치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한국의 식량 자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거야. 11월 국제적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유엔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모델을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도 기술 도입을 문의해 왔어요. 하지만 준혁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기술 수출이 아니야. 그럼 뭔가요? 이 모델을 통해 전 세계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식량 안보, 환경 보호, 공동체 회복, 모든 걸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대륙철도 계획과 연결시키는 거야. 각 도시마다 이런 스마트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철도를 통해 연결해서 거대한 식량 생산 유통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12월 준혁은 우즈베키스탄의 상철이와 화상회의를 했다. 상철아, 중앙아시아의 상황은 어때? 여기도 기후변화로 농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특히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스마트팜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겠네. 정말요? 어떻게요? 수직 농장은 기존 농업 대비 물 사용량을 90% 줄일 수 있어. 그리고 AI가 현지 기후 조건에 맞춰 최적화된 재배 시스템을 설계해 줄 거야. 상철의 목소리에 희망이 차올랐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물론이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식량 안보도 해결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다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 그해 연말 준혁은 거대한 비전을 그리고 있었다. 한국에서 시작된 스마트팜 혁명이 우즈베키스탄으로 그리고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상상했다. 환단고기에 나오는 구부족 12국의 연결이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라 생명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야. 대륙철도를 통해 연결된 도시들마다 스마트팜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를 돌보는 새로운 문명의 모델. 그 중심에는 기술이 있지만 그 기술을 움직이는 건 여전히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내년에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자, 정민아. 어떤 꿈인가요?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꿈. 서로 다투지 않고도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야. 대륙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3권 10장 연지와의 첫 만남. 2022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사업가 연지 듀샤노프. 그녀는 한국의 스마트팜 뉴스를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해산물 양식 기술이 놀라워. 연지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내륙 국가라 바다가 없어서 해산물은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 이 기술이 있다면 그녀의 마음속에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건 우리나라에 혁명을 가져올 기술이야. 12월 연지는 한국 방문을 결정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곧바로 강남구의 스마트팜 타워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연지 듀샤노프입니다. 아, 사전에 연락 주신 분이시군요. 김준혁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혁과의 첫 만남은 스마트팜 타워 6층 수산물 양식장에서 이루어졌다. 정말 놀랍네요. 바다가 없는 도시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신선한 해산물을 기를 수 있다니. 연지의 감탄을 들으며 준혁이 설명했다. AI가 인공해수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제어합니다. 수온, 염도, 플랑크톤 농도까지. 오히려 자연바다보다 더 최적화된 환경이죠. 우즈베키스탄 같은 내륙 국가에는 정말 꿈같은 기술이에요. 연지의 눈이 빛났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산물을 거의 먹을 수 없어요. 수입산은 너무 비싸고 신선도도 떨어지고. 그날 저녁 준혁은 연지를 아파트 주민들의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오늘 메뉴는 우리가 직접 기른 광어회, 전복죽, 그리고 명태조림이에요. 주민 이모님의 설명에 연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걸 여기서 기르신 거예요? 네, 맞아요. 3개월 전만 해도 이런 생선들은 비싸서 명절에나 먹었는데 이제는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실제로 식탁은 풍성했다. 방금 잡은 싱싱한 광어회,
진한 국물에 전복죽, 부드러운 명태조림, 그리고 각종 해조류 반찬까지. 특히 아이들이 좋아해요. 직접 물고기가 자라는 걸 보고 먹이도 주고 수확도 함께 하니까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연지는 감동했다. 이건 단순한 양식업이 아니라 교육이자 문화네요. 이틀 후 비즈니스 미팅이 열렸다. PIM 토큰 가격이 또 올랐네요. 연지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스마트팜 프로젝트 발표 이후로 계속 상승세예요. 안정기금도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고. 준혁이 자료를 확인했다. 맞아. 수익원이 다양해지면서 PIM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 음악 플랫폼에서 시작해서 메타버스, NFT 부동산,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까지. 안정기금이 이렇게 쌓이면 토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겠어요. 그게 내가 우려하는 부분이야. 준혁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우리의 목표는 투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거든. 가격 폭등으로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지면 안 돼. 연지가 제안했다. 그렇다면 해외 확장을 통해 토큰 유통량을 늘리는 건 어떨까요? 우즈베키스탄부터 시작해서. 그 순간 준혁은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 연지 씨,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우즈베키스탄의 스마트팜을 구축하면서 현지 사람들도 PIM 생태계에 참여하게 하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요? 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수산물을 PIM 토큰으로 거래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토큰의 실질적 가치는 더욱 안정화되고 현지 경제도 활성화될 거야. 연지의 흥분이 점점 커졌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싱싱한 해산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고. 맞아. 그리고 한국 기술이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진정한 상생의 모델을 만들 수 있어. 12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 1차 목표 타슈켄트에 시범 스마트팜 설치. 2차 목표 우즈베키스탄 주요 도시 5곳 확산. 3차 목표 중앙아시아 전체의 네트워크 구축. 연지가 로드맵을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지 사람들의 참여예요.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운영하고 수익을 나누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되어야 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가 PIM을 만든 거야.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말이야. 그 순간 컴퓨터 화면에 PIM 토큰 가격이 표시되었다. 또 올랐네. 네, 이번 주에만 30% 상승했어요. 안정기금 규모도 이제 1조 원을 넘어섰고. 준혁은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속도라면 정말 가격 폭등 사태가 올 수도 있겠어. 그렇다면 해외 확장을 더 서둘러야겠네요. 연지가 말했다.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그럼 연지 씨가 현지 총괄을 맡아줄 수 있어? 물론이에요. 제 꿈이기도 하거든요. 둘은 손을 맞잡았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AI의 날개를 달고 이제 PIM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생태계로 진화할 준비를 마쳤다.